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멈춥니다. 예, 진짜 몸신이 되길 꿈꾸면서 달려온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뭐 사흘 후면은 2022년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은 시간들은 정말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특별 주제로 또 방송 마련했는데요. 먼저 찾아오신 전문가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의사 서재화입니다. 네, 서재화 선생님과 오늘 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우, 시커먼 남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그냥 웃음이 절로 피어납니다. 개그맨 오지연 씨, 오래간만에. 네, 안녕하세요. 개그의 3대원 이병헌, 송승헌, 오지연입니다. 어머, 혹시 이런 얼굴들이 개그하기 좋거든요. 저랑 금수저, 뭐, 금수저. 옥동자, 뭐 박준영 씨라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한번 견적을 낸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견적을 냈어서 누가 정말 진짜 못생겼냐. 그래서 평범한 얼굴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올까 이렇게 무슨 컴퓨터로 한 게 있더라고요. 세 사람 근데 해봤어요? 네, 옥동자하고 저하고 박준영 씨 나왔는데 종철이 형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 3천 정도 나왔고 3천? 네, 준영이 형이 한 2천 얼마 나왔고 저는 1,20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야, 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의사 왈 오지연 씨는 뼈는 이쁩니다. 뼈를 안 건드리면 되면은 돈이 별로 안 든대요. 그래서 이제 살이 조금 잘못 붙긴 했는데 네. 큰 틀은 되게 예쁘게 태어났군요. 틀은 예쁘게 태어났는데 뭐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또 무리한 개그를 치셔도 재미있는데 그 옆에 진짜 뭐 개그계의 이병헌이라고 불리는 분이 오셨네요. 이세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계 이병헌. 장난 나랑 지금 하냐. 개그맨 이세진입니다. 저기 처음 오셨으니까 뭐 개인기 하나. 개인기요? 네. 성대모사 있나요? 성대모사 말고 중년 아저씨들 네. 그 저기 문지방에 발가락 찧었을 때 우리 아버지 네, 이세진 씨 아버님. 갑자기? 네. 그냥 네. 보통 그냥 평범한 이제 오빠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파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아저씨들은 맞아 말을 못해. 지금부터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이 손꼽아 주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없다. 그리고 쉽게 필요하다. 혈압이 높은 편이다. 아하. 아니, 이매진 씨 2개 꼽으셨고 레이디 제인도 2개 꼽았어요. 왜 두 개? 피곤한 거 하고? 예,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없다. 네, 힘이 없어요. 세상에. 그거는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좀뭐 드세요. 네, 너무 안 먹어서 그래요. 예,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3가지가 모두 해당이 된다면 그분은 몸속에 이것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곳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고요. 만약에 중증으로 발전한다 그러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긴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장기 이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장기입니다. 어디일까?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입니다. 네. 콩팥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 3가지 증세가 다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콩팥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다고 해요. 자, 오늘 그러면 함께 살펴볼 주제가 무엇일지 같이 확인하시죠. 자, 2022년 마지막 나는 몸시다 주제는 암보다 무서운 콩팥병. 무엇이 원인이다. 원인? 와, 콩팥병을 암보다 무서운 당뇨병이 원인이다? 아, 왜냐면 그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신부전이잖아요. 저는 또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
비만이 콩팥에 되게 안 좋고. 오, 그쵸. 네, 그 얘기도 들었던 비만은 이제 만병의 근원. 그렇죠, 그렇죠. 저 그래서 약간 비만이 걱정되는데? 아닐까. 아, 약간 비만이 있는데. 빈칸을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로 채워주셨는데 정답이 나왔습니까?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콩팥에 지장을 주는 뭐 그런 질병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질환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 만성 콩팥병이라는 것은 콩팥 기능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를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이게 중증에 이르게 되면 투석 치료를 하거나 또는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심장에까지 영향을 줘서 돌연사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든 질환 중에 만성이 붙는 게 제일 무서운 것 맞아.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암만큼이나 무서운 게 많네요. 맞습니다. 생존율을 비교해 보아도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콩팥병인데요. 5년 동안 말기 콩팥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 생존율이 53.9%인데요. 국내 암 환자의 생존율 70.7%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수치 들으시고 지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암보다 무서운 콩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질환들을 막으면 콩팥병 예방도 또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질환 저희가 해결해야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몸신주치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인사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 염대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콩팥 건강을 위협하는 병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비뇨학과가 그러게요? 콩팥이랑 관련이 있나요? 비뇨의학과는 신장암이라든지 신장낭종이라든지 또는 신장에 농양이 생기든지 해서 신장에 이제 수술적 조치가 필요할 때 비뇨의학과가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비뇨의학과가 다루는 질환 중에서 콩팥을 망가뜨리는 질환 2가지를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갈비뼈가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 그 정도로 아파요? 3가지 통증 중에 하나로 결국 콩팥이 망가지게 됩니다. 비극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그 첫 번째 질환은 바로 이겁니다.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환은 바로 이겁니다. 궁금합니다. 전립腺 비대증이 나왔네요. 아, 우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립腺 비대증이 콩팥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전립선의 해부학적 위치는 방광, 소변을 저장하고 있는 방광의 바로 밑에 빨대와 같이 똑같이 생겨있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정상 성인은 한 20ml 정도의 이제 호도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나 호르몬, 그다음에 육류 습관에 의해서 점점점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이 오줌 통로를 자꾸 누르고 압박하게 돼서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방광이 저장을 하다 못해서 요관을 타고 신장으로 올라오게 돼요. 심장으로 올라오게 돼요. 역류를. 그렇죠. 방광 더 심해지면은 신장까지 타고 올라서 수신증, 신장에 물이 고인다. 수신증이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 심장 기능을 3년, 5년, 10년 계속 깎아먹어서 콩팥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는 발병 기전이 하나 있겠고요. 2번째는 방광에 이제 잔뇨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 소변이 자꾸 썩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깁니다. 세균이 번식하기도 하고 세균이 침투가 되는데 이 염증이나 세균이 번식한 것이
방광에서 또다시 요관 신장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신우신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예, 몸에서 열이 난다거나 축구 떨리고 옆구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 이게 이제 신우신염인데 이것이 만성화되거나 재발되면은 이것 또한 신장 기능을 자꾸 깎아 먹어서 결국 투석이나 심부전, 기능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겨울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연구에서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 수가 12월에 정점을 찍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숫자가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1.2배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때는 땀이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이 수분과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게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춥다 보니까 요도나 방광은 수축을 해. 그래서 겨울에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전립선 비대증 이 관리를 좀 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립선 비대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이거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년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노화라는 걸 사실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막을 수가 누구나 없는데 뭐 겪는 이 일이. 전립선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커지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얼만큼 커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좀 이해를 시켜보려고 눈으로 봐야 돼.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정상 성인에서의 전립선의 크기는 길이는 한 3cm 정도, 그다음에 폭은 한 4cm 정도, 그다음에 전후 직경은 한 3cm 정도의 20ml 정도. 그래서 호두 모양 크기 정도도 진짜 호두처럼 정도의 크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원래는 정상 성인은 20대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호두 모양으로 생기는 네. 정상입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은 이게 23mm 정도로 좀 더 커지네요. 네. 그래서 네. 후공 정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볼까요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제 전립선을 비교해 보면은 네. 정말 많이 확연하게. 나네. 오, 진짜 많이 난다. 별 차이 없다라고 예. 옆에 생각하는데 있으니까. 요도에는 이 정도의 크기가 이제 부담되는 증상 와. 약간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소변 속도라든지 잔뇨량이라든지 와. 이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50대가 되면은 약 26ml 정도 해서 골프공이네요. 골프공 정도 오. 이렇게 많이 많이 나네. 커졌다. 근데 60대 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60대가 되면은 이제 31.31ml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이제 귤 모양이라고 우리가 아니 왜 날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떻게 해요? 귤 안 드시는 귤하고 호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많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평균이 다 그런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 나이대별로. 즉 얼만큼 전립선이 커지냐에 따라서 요도의 구경이 얼만큼 좁아질 것인지 추정을 하려고 만들어진 의학적 그런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나시니까 조금 실감이. 그러게요. 예. 많이 나네.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탁구공입니다. 저는 정상보다는 좀 더 건강할 것 같아서 좀 낑깡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낑깡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평상시에 별로 크게 문제가 없다.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나는 아직 괜찮다. 아, 괜찮습니다. 오지원 씨 특별히. 운동을 열심히 저는 하신다고요? 솔직히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타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나서 히트가 생겼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전립선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변 볼 때는 어떠세요? 뭐 좋죠, 뭐. 네, 아시잖아요. 네. 뭘 알아요? 뭐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그때가 왔습니다. 네네. 예. 오지원 씨 검사 결과를 보시면 이 상태를 아실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오지원 씨의 이제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일단 소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이제 분위기 조금 전달해 주시면 어떤 건지. 약간 분위기가 그래 문제 결과가 있다.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재밌는 결과. 특이하면서도 재밌는 결과. 오! 뭘, 네. 아니, 결과가 특이해요?
야, 이게 뼛속까지 만약에- 개그맨이네. 내가 선생님 재밌어. 전립선까지 웃기면 진짜 진정한 개그맨. 약간 흥분했는데 오지연 씨의 요소 검사 결과 보시죠. 자, 이게 뭐죠? 축구한 거 아닌가요? 30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 임상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20 내외 정도가 보통 많은 분들이 정상분들이 이제 소변을 보는 패턴이에요. 진짜요? 그런데 지금 오지연 씨의 최고 속도는 6.3을 찍었어요. 6.3을 찍었어요. 거의 박찬호의 마구네요. 요강 굉장히 깨지겠네요. 요강 예, 깨. 외래에서 보기 힘든 최고 구속을 굉장히 최고 구속을 보이고 있고 박찬호네. 실제로 비뇨의학과의 교과서에 저렇게 역벨 쉐입이라 그래서 저런 패턴으로 이제 요소 검사를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저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그 정도로 굉장히 교과서적인 요소입니다. 소변 구속을 갖고 있다라고 거의 이야기. 박찬호네요. 네. 아니 그럼 오지연 씨가 뭐 지금 호두 크기라는 말입니까? 그왜 레이디 데이지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우리 아내가 물어봐야 되는 걸. 그러면 어쨌든 관건은 네. 여기에 크기일 텐데 네. 어떤 상태인지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기도 보여줘요. 예, 네. 그걸 보여주는 검사 근데 결과가 있는데 호도 아닐까? 예, 초음파 검사 결과 보여주실까요? 설마 호두만큼 작을까요? 자, 호두만큼 작을까요? 자, 자, 먼저 이제 40대에서 23 이상, 50대에서 26 이상, 그다음에 60대에서는 31 이상이 네. 이제 평균이라고 보셨는데 36.9 정도의 귤 이상의 크기의 한라봉이 한라봉. 비대증이 알라봉 아니에요. 귤. 아니, 굉장히 큰데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60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지연 씨는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오 마이 갓. 화면을 보시면 네. 저 가운데에 이게 노란 선으로 표시된 어떤 하얀색, 뿌연색 어떤 네. 이물질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립샘 석회화라 부릅니다. 어때요? 석회화. 저것은 무엇이냐면 전립샘은 이제 전립샘 액을 배출하기도 하고 생성하고 배출하기도 하고 또 정액의 3분의 1을 생성 및 분비하고 또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면 전립샘으로 역류가 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면 저 석회화는 전형적인 전립腺 염증. 그리고 오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만성 전립腺염이 많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만성,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소변 볼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밌다라는 표현을 아까 썼습니다. 특이하다. 예. 특이하다. 예, 정상적으로는 당연히 전립腺 비대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소변 속도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게 되면 호수를 우리가 살짝 누르게 되면 호수의 빨리 나오죠. 물기가 더 멀리 빠르게 나가는 현상을 그래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즉 현상. 소변 속도는 너무나 저렇게 높다. 36 이상으로. 그럴 경우에는 무리하게 방광 근육을 쓰고 있다는 뜻이고 방광 근육이 아닌 복근으로 복압의 힘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 패턴이라는 뜻이고 그럴 경우에 이런 배뇨 패턴이 3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가면 야금야금씩 방광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방광 기능이 한번 굳어버리고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면 되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소변줄 차거나 기저귀 차거나 그런 분들이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이미 방광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건데 그 잘못된 배뇨 습관은 사실은 3년 전, 5년 전에 잘못된 게 아니고요. 30대, 40대, 20대부터 잘못된 배뇨 패턴으로 그렇게 한참 전. 60대, 70대, 80대 복근을 문제가 쓰고 터지는 이제 겁니다. 배뇨를 하는 거구나. 아니 그래도 다행이에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알게 이거-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지연 씨는 지금 이제 좀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저는 오지연 씨한테 일단 생활 습관, 식이 습관, 생활 규칙의 조절을 통해서 조금 관리하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내가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복압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잔뇨감이 있어서
다시 화장실 갔는데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이제 왜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확실하네요. 어떠세요? 지금 좀 개운한 그런 느낌이세요? 다행이죠. 개운하진 않아요. 잔여감이 있네요. 삶 가운데 뭔가 이게 잔여감이 있으니까 예. 이 잔여감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잖아요. 잠시 후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드리니까 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실제로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신 그 사례자분께서 지금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대증으로 한 10년대 힘든 생활을 했던 65세 이건창입니다. 예, 우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한 10년 전쯤에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좀 야간요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빈뇨나 그런 잔뇨감도 있었는데 지인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술자리를 했는데 이렇게 약간 소변기가 왔는데 같이 이렇게 이 얘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그 시간은 한 10분이나 한 20분 좀 늦췄던 것 같아요. 그건 참을 수 있죠. 그리고 얘기 길어지고 얘기하고 못 있는데 가잖아요. 갑자기 가기는 좀 타이밍 놓치잖아요. 근데 갔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하니까도 또 안 나와요. 그래 이상하다. 그렇고 근데 점점 이렇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바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제가 그러고 한 5년쯤 지나서 빈뇨나 잔뇨감이나 저녁에 뭐 이렇게 야간요로 한 4번 내지 5번 항상 그렇게 일어났었거든요. 어제 이렇게 야간요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146mm. 네? 그때 146mm. 네? 146이요? 전립선 크기가요? 전립선 크기가요? 크기가 146mm. 146. 아까 그 귤이 36이었어요. 36이었는데 그럼 2만한 거예요. 4배, 5배 되는 건데. 2만 거예요? 거의 야구공? 그 146ml 정도의 수치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네. 정상 성인의 한 7배, 정상 성인의 한 7배 이상 정도가 큰 정도고 7배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절제술을 했죠. 요즘 흔히 하는 뭐 홀랩 수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수술로 했습니다. 한 4, 5개월 전에.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세한 것까지 들어본 거는 처음 사실 들어봤어요. 처음인데 어려운 경험담 함께 나눠주셔서 저희가 이 전립선 비대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퀴즈로 저희가 좀 퀴즈. 예, 가벼운 마음으로 풀면서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엄재도 선생님께서는요, 네. 한강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평소에 한강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강에서 많이 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치맥입니다. 아까 고기 아하. 육류의 네, 식습관이 치킨 안 문제가 좋아. 된다고 했는데 맞아. 치맥을 하는 술도 아까 안 분들이 좋다는 많아서. 이야기. 네, 이거. 낚시? 낚시? 네? 낚시. 오래 앉아있는 오래 거. 앉아있고. 아. 이동 자세로 있다 보니까 맞다. 굳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일리 있는데요? 일리 있네요. 정답 봅니다. 자전거. 맞아. 자전거. 맞아.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사는데. 아니 자전거 어떡하지? 아니 우리 건강을 위해서 타는 거잖아요. 자전거가. 저는 100km 이상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타면 한 번 타면 이제 그러니까 많이 탈 때는 150km에서 200km 타요. 200km 이상 타면 200km 타면 이제 몇 시간? 한 평소 25km 정도 하니까 8시간에서 9시간, 10시간 타는데 중간중간에 쉬어요. 생각보다 네. 진짜 자전거를 자주 오래 타시네요. 네, 좀 좋아해요. 거의 뭐 그 마일리지가 자전거 마일리지가 1년에 제가 한 6천 정도 돼요. 아니 무슨 자동차예요? 네, 1년에 6천 올해 6,000km 탔어요. 아니 거의 자동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시내 운전만 하면 6,000km 네. 이전에 못 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겨울에도 마다 않고 타시잖아요. 네, 근데 저 오늘도 타고 왔어요. 이게 좋지 않다. 굉장히 이제 의외하실 겁니다. 당연히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치킨 자체가 안 좋고
맥주도 당연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낚시처럼 오래 앉아 있는 거 당연히 안 좋습니다. 자전거를 제가 반대하고 우려하는 거는 이 굳어 있는 90도로 꺾여 있는 자세로 계속 앉아 있으면 액체를 배출을 못하게 되면서 배출 못하는 액체가 쌓여 있다 보니 이게 자꾸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세균이 번식하거나 서식하기 위한 찬스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지연 씨처럼 자전거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탈 경우에는 당연히 스피닝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무한 반복해준다거나 또는 엉덩이를 양쪽으로 이렇게 실룩실룩 하면서 타주는 습관을 들이면 저는 자전거도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계절 겨울에는 훨씬 더 발병률도 높고 또 문제도 많아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겨울말 되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악화돼서 좀 고생하시는 사례자께서 또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7세 마주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이 겨울에 더 힘드시다던데 어떤 증상으로 더 힘드신 건가요? 보통 깨어 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3번 내지 4번 정도 소변을 보는데 저는 7번 이상은 기본이고 자다가도 3번 정도 일어나서 3번이요? 화장실을 갑니다. 그러니 뭐 근데 얼마나 이것이 방해를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화장실을 많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장시간 차를 타다 보면 화장실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럼 꾹꾹 참고 있다가 아주 절박하게 용변을 본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전립선 비대증인 거죠? 저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되게 당황스러운데 선생님 당시 심경이 어떠셨어요?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럽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네.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좀 오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삶의 질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좀 궁금증이 또 있고 고민이 있어서 나오셨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네. 지금보다 저 증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없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 그 방법을 꼭 알고 싶습니다. 나도 지금보다 궁금하네. 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 이 해결책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제가 말씀드리만 꾸준히 실천에 옮기신다면 증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 자신한테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전립선 비대증 있으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2년 전쯤에 빈뇨감이랑 잔뇨감, 그다음에 야간뇨가 늘 2번 이상 잠에서 깨기 때문에 검진을 해봤어요. 그 결과 2년 전쯤에 이제 40살 정도쯤에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받았었고 40살 정도쯤에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받았었고 엄청 이른 나이에. 그렇죠.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려고 지금도 실천에 옮기려고 하나씩 습관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그 결과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네네네. 일단 진행이 멈췄어요. 일단 진행이 멈췄어요. 비뇨기 의학과 선생님도 피할 수 없었던 전립선 비대증의 그 자료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본인의 사진에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전립선을 공개하는 전립선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진정한 비뇨의학과 전문의죠. 일본식의 천재기리처럼 나 자신을 불살라서. 진짜.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죠. 네. 감사하게도 그 사진을 갖고 오셔서 같이 한번 보시죠. 궁금하다. 자, 보시면 이제 2년 전에. 저보다 심했네요. 자, 보시면 이제 2년 전에. 저보다 심했네요. 자, 2년 전에 28ml 그리고 석회화 정도가 아니 완전 그대로인데요?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역시 똑같은 근데 28ml고요. 죽었어.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검은색 소견인 잔뇨가 줄었어요. 저 빨간색 선 위에 네, 검게 까만 보이는 거, 까만 반달 거. 모양의 네, 잔뇨에. 잔뇨입니다. 잔뇨가 그다음에 이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거는 사실 2년 전에
이 노란색 선 안에 이제 흰색 파트. 네네. 저보다 심했네요. 지금. 그렇죠. 오지현 씨보다 훨씬 심했던 시기였고 굉장히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우울했고 내 빈뇨감이나 어떤 남자로서의 힘이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 저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우울했었는데 어쨌든 영역 자체는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40세에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이른 나이 아닌가요?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저도 30대 초중반까지 이제 의대 병원 종합병원에서 이제 인턴레지던트로 뭐 주 140시간, 120시간 일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맨날 밤새고 피로, 과로, 스트레스에 이런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음식을 막 먹다 보니 그때는 뭐 체중도 뭐 20kg 이상 막 늘었었고 그때 아마 전립선 비대증도 악화되고 아까 같은 전립선 염증 상태가 그때 악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2년 만에 어쨌든 진행이 멈췄다는 것은 뭐 약물의 도움도 받으신 거겠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약물 치료 대신에 어떻게든 다른 치료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식이습관이나 생활습관 같은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 악화를 막은 엄재드 선생님의 건강 비결은 과연 무엇일지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전립선 비대증도 경도로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 안에 염증, 석회화도 있어서 비뇨기과 전문의도 전립선 쪽에 안 좋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그 전립선과 방광 기능의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하루 제 운동 루틴, 그다음에 식이습관 루틴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전 선생님 어디 가셨나? 뭐죠? 뭐예요? 직원분들도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아침마다 들리는 제 토마토 박스예요. 전립선, 방광 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토마토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세상에 토마토 광이시네. 토마토가 꽉 차 있네. 어머 토마토를 계속 드시는 그리고 보니까 병원 갔을 때 토마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토마토 뭐 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운동 루틴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머 그래도 한발 스쿼트 하시고. 하늘 자전거.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가르치기. 있는 그 운동들 하시는 건데 뒤꿈치 들고 버티기. 어쨌든 20kg을 감량하신 분이시니까요. 또 젊을 때보다. 엄청 열심히 하신다. 진료는 안 하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내 전립선은 세핑. 얼추 바타. 잘 쳐, 잘 쳐. 필라테스 하시나? 필라테스? 요가. 아직 전체적으로 예. 참 이 밸런스라는 게 세상에. 많이 못하시네요. 필라테스까지. 필라테스도 하시는 거예요? 필라테스가 힘든데 남자들이 더 힘들어하거든. 사실은 이게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좋대잖아요. 예. 와. 여러분들도 오늘 요가 또 필라테스 꾸준히 따라서 하시고 경력 넘치는 노후가 됐으면 엄청 좋겠습니다. 노력하시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운동은 전립선에 어떻게 좋은 거예요? 이 전립선하고 방광 쪽에는 이 골반 장기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필라테스나 요가가 이 코어라든지 골반 기저근, 골반 주위, 그다음에 대퇴 주위, 대퇴 부위, 대둔근, 엉덩이 쪽 이런 근육의 혈액 순환하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켜서
배뇨 증상을 조금 더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직접 또 경험을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또 이런 정보를 주셔서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마진웅 씨, 이건창 씨께도 역시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네, 좋은 시간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콩팥병을 가져오는 원인 가운데 이제 원인 질환이 되는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질환 역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콩팥 기능을 자꾸 떨어뜨려서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통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통증이 심한 3대 통증. 인간이 느낄 수 있는 3대 통증 질환 중에서 얼마나 하나입니다. 아프길래. 과연 무슨 질환인지 같이 보실까요? 콩팥 망가뜨리는 병. 요로결석입니다. 아니 요로결석 여러분 겪어보신 것도 아닐 텐데 지금 안 겪어봤어요. 이세진 씨가? 저 요로 결석 때문에 정말 사경을 헤맸습니다. 정말 아 진짜요? 너무 아파요 이거. 네, 진짜. 언제 얘기인가요? 저 고등학생 때 자다가 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일어나서 아 이거는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냥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일단 빨리 나 응급실 좀 데려가줘라고 하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통증이 심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요로결석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 요로결석이라는 것은 결국 소변이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그 과정 속에서 돌이 생겼다는 와, 진짜 아프겠다. 얼마나 아플까. 네, 이 신장, 요관, 방광, 요도 그 어느 부위나 돌이 생성되면서 소변 배출이 걸리게 되는 그런 길을 병입니다. 막는 거예요. 네,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냐면 결국에는 소변기에 소변때가 끼이듯이 자꾸 침전물이 응축이 되면 돌을 형성하게 되면서 길을 막게 되는데 길을 막게 되면 그 상위 레벨의 오줌길이 확장이 되면서 요관이나 신호가 늘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면은 이제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이 급격하게 압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통증, 즉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요로결석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을 정도고요. 실제로 우리가 3대 통증이라 그러면 출산, 그렇죠. 출산이 없어요? 출산, 그다음에 췌장암, 췌장암. 그다음에 요로결석. 그 정도로 아파요? 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출산과 요로결석 같이 겪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요로결석이 더 아프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어머. 자, 결석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는 뭐 빼낸 결석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요관결석과 방광결석을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큰데? 체해 충격파가 아니고 내시경 시술로 빼낸 돌을 가져온 거예요. 돌이 밀도, 얼마만큼 딱딱하고 연한지에 따라서 잘 바스러지는 돌이면은 체해 충격파만 몇 차례 하면은 으스스 부서지면서 이제 소변으로 가루로 배출되는 경우가 제일 해피한, 제일 베스트고요. 이제 체해 충격파로 안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고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레이저로 부수든지 아니면 잡아서 집게로 뽑아내든지. 이 방광결석은 말이죠. 간혹 드물게는 타조할 만한 크기도 있어요. 아니 이만한 건데. 이만한 건데 이게 잘 생각해. 아니 그게 어떻게 사람 몸에. 그냥 막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있단 말이에요. 엄청 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 때까지 참고 있었지?
저건 알 아니에요? 저 진짜 주먹만 사람 몸에서 생긴 거 맞아요? 저 사진에도 보이시잖아요. 하얗게 생긴 데 빨간 화살표가 가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손에 보이는 그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이거 몰랐죠. 저렇게 될 때까지 저걸 어떻게 몸속에 그러니까요. 이분은 미국에 사시는 64세 남성이신데요. 요폐 증상이 있고 왼쪽 옆구리 통증이 3일 동안 지속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이 방광에 저렇게 알처럼 보이는 거대한 방광 결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길이가 12cm, 폭은 9.5cm, 무게는 770g. 우와. 그 정도로 하조알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마어마. 저 돌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소변으로 이제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무게요, 계속 사람이. 쌓이는 게.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못 느낍니다. 맨 처음에는. 보통 이 방광결석은 크기가 작아서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남성의 경우는 이 결석이 방광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성분들이 붙어서 점점 커진 거예요. 이렇게도 커지. 눈더미처럼 불어나. 이런 결석들이 콩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네, 콩팥에서 소변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돌이 통로를 막아버리면 콩팥 속 소변량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신장이 늘어나는 수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신증이 지속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요. 이게 4주 이상 지속되면 결국 콩팥이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저희가 너무 괴로움을 그냥 간접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요로결석의 통증을 심각하게 느끼셨던 분, 힘드셨던 시간을 보낸 분이 또 오늘 사례자로 나와주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66세 최재복이라고 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언제 시작된 건가요? 지금도 한 13년 전? 그 옆구리가 뻐근하게 아픈 오른쪽 옆구리 뒤쪽이 뻐근하게 아팠다가 또 어떻게 자세를 잘하면 또 통증이 없다가 또 아팠다가 계속 그러는데 나중에 한참 아플 때는 그냥 막 생땀이 나면서 이 옆구리 이쪽 이 갈비뼈가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 갈비뼈가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 예.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 아픈 증세를 얘기하니까 응급실에서 벌써 알더라고요. 요로결석. 요로결석인지 알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진통제 주사 맞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입원해서 처음에는 그거 뭐 깨본다고 하더니 1시간을 깨도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더만요. 그러니까 안 깨지니까 이게 결국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취하고 내시경으로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괴로운 통증 얘기를 이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2번을 더 겪으셨다면서요? 총 3번인데 2009년도에 그렇게 아프고 한 3년 있다가 그 통증이 지난번에 봤던 그 통증이 또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또 그거다. 내 이제 직감상으로. 알지. 네. 이거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또 그거더라고요. 또 그게 걸려서 또 입원해갖고 이제 또 그 쇠석술로 또 그걸 깬다고 깼는데 또 아니에요.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그거 내시경으로 해서 또 꺼냈어요. 마지막.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작년 2월 달쯤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건강검진 한다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갖고 건강검진 하면서 이제 CT 찍고 이제 다 그 뭐 찍으니까 그 비뇨기과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신 거예요. 보더니 이거 콩팥에 돌이 또 있네. 네. 돌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개가 있는 돌을 이렇게 뺐는데 하나는 그 안쪽에 있어서 그 아주 좀 안 좋은 데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현재 몸 하나 있어요? 네. 몸 안에 있어요. 네, 몸 안에 지금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통증을 겪을 예정이신 거네요. 이거 진짜 이거 비극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언제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3번이나 이렇게 재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요로결석이
재발이 어떻게 좀 잦은 편인가요? 예, 굉장히 이제 재발이 심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료 10년 안에 절반 정도는 재발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와. 또 10% 요로결석 환자 10%는 3번 이상 재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와. 그 수술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괜찮으신 거죠?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말고는. 그렇죠. 이제 하나 숨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딱히 그 요로결석 때문에 그건 통증이 있거나 뭐 아픔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그래도 뭔가 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 물을 일단 많이 먹어요. 지금. 네, 물을 거의 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물을 막.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목마르면 안 돼요. 오늘 또 이렇게 경험을 나눠주신 덕분에 네. 저희가 요로결석에 대해서도 더 실감하게 됐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건강한 시간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요로결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예, 피해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또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퀴즈로 같이 가겠습니다. 오. 네.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요로결석은 지금 말씀 쭉 들은 것과 같이 약물, 시술 또는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 결석을 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곳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요로결석이 저절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 대박이다. 이거 알았으면은 저 거기 있죠. 이곳에 서 있기만 네, 이곳에 서 있기만 해도 내가 볼 때 자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자석? 징검다리? 정답. 징검다. 이세진 씨. 클럽 대형 스피커 우퍼 앞에 서 있어요. 초음파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졌다. 오케이. 바로 화장실 가서 이제. 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그 앞이 명당이 되겠는데요, 진짜. 주발을. 네, 진짜.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테고요. 뭐 건강을 위해서 가끔 그래서 가끔 덜덜이. 덜덜이가 뭐야? 이거 있잖아. 이거 두두두두두두. 덜덜이. 알았어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들 하고 나서 그 왜 이렇게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다다다다다. 선생님 지금 그게 은현 덜덜이에요. 씨가 말한 거 주워 드신 거예요?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까 저를 뭐 이만하다고 얘기하잖아.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볼게요 지금? 알았어요. 아니야. 헬스클럽에 허리벨트. 혹시 뭐 덜덜이 아니에요? 야야.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 거? 네. 이렇게 허리 마사지 벨트. 덜덜덜덜덜. 제가 얘기한 거랑 다른 거죠? 아,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제가 아까 얘기한 클럽이 헬스 클럽에 들들들들. 아, 그러면 이렇게 흔드는 거. 거기로 가지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생각이 없이 그냥 거기로 가지겠습니다.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자, 바로 그것일까요? 저희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설마 덜덜이라고 하진 않겠지? 자, 같이 보시죠. 저 이름이 허리 진동 벨트. 야, 이재진 씨가 맞췄네요. 정확하게 맞췄어. 나는 덜덜이라고 했어. 벌이 왔다. 그만해 미안해. 못 알아들었어. 이게 가능하군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요관이라는 거는 이제 장내 운동처럼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동 벨트라든지 덜덜이라든지 줄넘기, 조깅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사이즈가 적을 때 배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물의 압력으로 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물의 압력으로. 또 소변에 미네랄들이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응축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콩팥대까지 큰 무리를 줄 수 있는 이 질환들, 전립腺 비대증이라든지 또 요로결석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 많이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요로결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로결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또 뭐 운동이든 물이든 이런 걸 통해서 자연 배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주 초간단한 방법으로요. 스스로 요로결석을 제거하고 배출하는 데 성공한 분이 계셔서 우와. 이분께 그 방법을 저희가 좀 같이 알아보려고 몸신으로 모셨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실지요? 나와주세요. 몸신!
기대가 됩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60세 강영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엄청 좋으시네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네. 성우 같았어요. 어이,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근데 정말 스스로 직접 그 돌을 빼내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요로결석 처음 진단받고 지금까지 총 3번을 겪었는데요. 재발도 하셨고. 예, 충격파 세석술로 돌을 깨서 뺐지만 처음에 예, 예. 두 번째, 세 번째 재발했을 때는 저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배출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아까 나오실 때 이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10개를 뺏으라는 건가요? 이게 돌을 무슨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우선 그 전에 예. 그 20년 전에 이제 겪으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년 전이면 40대 초반에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예. 그때 일 기억 생생하시죠? 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새벽에 소변 보러 갔다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는데요. 등이랑 배를 동시에 날카로운 칼과 뾰족한 송곳,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서 처음에는 얼마나 아픈지 말기암, 사기 말기암인 줄 알았는데요. 한동안 정말 고통스러워하다가 간신히 정신 차리고 병원에 갔더니 바로 요로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로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혀 그 비슷한 통증을 전혀 느낀 적이 없는데 예, 통증이 그렇게 세게 와요. 예. 재발은 언제 했어요? 2차 재발은 15년 전에, 3차 재발은 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발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재발하면 진짜 더 아프고 또 약간 이 두려움이 확 몰려올 텐데. 아니 그리고 통증을 정신을 아니까. 못 차릴 정도의 그러니까. 통증인데 어떻게 그걸 병원 갈 생각을 안 하고 스스로 그거를 그러니까 치료할 신경이 있을 생각을 해요? 텐데. 그러니까. 예, 그때 2차 때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그걸 겪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구나.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궁죽통이라고 제가 이 방법을 제가 찾아내서 어떻게든 스스로 뭐 배출하기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날로 해결이 되셨어요? 예, 그날 바로 단 5분 만에. 예, 그날 바로 단 5분 만에. 배출이 바로 되어버립니다. 이야. 아니 뭐예요? 예. 무슨 방법인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게 병원에 가지 않고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뭘 하신 거죠? 이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요로 결석을 배출시킨 저만의 방법은 바로 마사지입니다. 마사지요? 그래서 손을 마사지. 아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걸로요? 예. 예. 위치도 아니 이거 모르고.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거. 예. 어떻게 처음에 요로 결석이 자꾸 재발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스스로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마사지를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마사지만으로 결석을 자연 배출했다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베개를 등 뒤에 놓고 요로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이 아픈 부위가 그 요로 결석이 있는 부위예요. 마사지하면서 몸을 흔들었죠. 이렇게 한 5분 하니까 뭐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몸에 나요? 느낌이 나요? 통증이 사라지면서 시원해지니까요. 바로 물을 1.5리터 바로 마시고 화장실에 뛰어가서 소변을 보니까 또르륵 하면서 또르륵 하면서 예, 또르륵 하면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걸 두 번씩이나 겪으셨으니까 그 이제 마사지 뭐. 법을 본인이
내가 이거를 뭐 자료를 막 찾아보시고 이거 배워야겠다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어디서 찾아보고 배우신 건가요? 평상시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던 차에 갑자기 네. 이 방법이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났어요? 예, 몸을 거꾸로 근육을 거꾸로 거슬려면은 이게 요관 요로에 박힌 돌이 거꾸로 올라갔다가 올라가겠다. 그럼 몸을 거꾸로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 자리에서 조금 움직이게 한 다음에 운명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 근데 이걸 실제로 어디 올리셨다면서요? 예. 제가 효과를 보고 네. 효과를 보고 이 동작을 너튜브에 올렸거든요. 너튜브에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효과 봤다는 사람들의 후기가 부족하더라고요. 댓글이 계속 달렸군요. 대박. 이게 선생님한테만 효과 있는 게 아니었군요. 이 마사지에는 이름이 있는데요. 일명 돌 망치 마사지입니다. 돌망치 마사지. 돌망치 마사지. 예, 그러면 요리결석 강영묵 마사지 들어갑니다. 이 마사지 이름이 뭐라고요? 이 마사지의 이름은 돌 망치 마사지입니다. 자, 먼저 폼 롤러를 등 아래에 깔고 등 아래 까는 거야? 등어리. 네. 예, 덩어리에 등허리에. 등 아래입니다. 허리 아래 정도. 누워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브릿지 자세가 되겠죠. 네. 이때 다리를 천정으로 들고요. 이렇게 바닥 움직여줍니다. 통증이 있는 옆구리나 허리 주변에 손을 갖다 대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떨어지게. 조금 적응이 되면은 좀 강도를 높여서 이 자전거 타듯이 종아리가 장단지를 바닥 치도록 힘을 네, 양가 엉덩이를 발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시면 돼요. 엉덩이를 발로.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계속 타주면서 손으로는 통증이 있는 요로 주변을 계속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먹은 음식이 올라올 것 같은데. 위산 역류가 안 좋은 나 많이 먹었거든. 근데 직후에 위산 하겠네요. 역류성 식도염보다는 요로결석이 엄청 아프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 역류성 식도염소에서 안 될 것 같아. 이게 잘하고 요로결석이 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결석이 요관 위로 움직이는 느낌이. 잠시만요. 오지원 선배 방금 꼈어요 지금. 거짓말하지 마세요. 최대한. 잠깐만요. 왜 자꾸 끼세요? 이게 장운동이 되네. 진짜 꼈어. 이 운동을 하면은 단 5분 만에 시원한 느낌이 오면서 통증이 점점 줄어들 건데요. 이런 느낌이 오면은 이때 물을 최소 1.5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고요. 한 번 해서 효과가 없으면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해주면 며칠 안에 요로결석이 스르르르 빠져나갈 겁니다. 예, 약간의 통증을 가시게 하네. 또 하고 또 하면은 나올 때까지. 나온다. 예, 선생님,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예, 끝입니다. 이 마사지 하나면 여러분의 요로결석은 끝! 이 마사지 이름이 뭐라고요? 이 운동의 이름은 돌망치 마사지입니다. 자, 엄재트 선생님 이 운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네. 실제로 과학적 근거와 이론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아래로 또는 앞뒤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그런 돌망치 마사지를 비틀어서 해주는 방법도 업그레이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나오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몸신이 된 그날까지 제가 멘트가 좋아. 강영호 깨우셨다. 배웠어. 감사합니다. 역시 전업 유튜버. 오늘 나는 몸신이다 한 해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저희와 함께 6년간이나 몸신이다를 정말 화사하게 밝게 명랑하게 예쁘게 빛내줬던 레이디 제인 씨가 오늘 마지막 방송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게 아직은 실감이 나질 않는데 그동안 우리 출연자분들, 스태프분들, 제작진분들 모두 다 너무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너무 좋은 정보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 추억으로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신의 마스코트 레이디 제인 씨 정말 고맙습니다. 활기찬 에너지를 전해주는 레이디 제인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채널 A